오늘은 조사, 관계어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108, 109 쪽을 펼쳐 두시고요. 교과서 108쪽. 왼쪽에는 조사, 관계어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그 독립언, 감탄사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조사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해 주고 108쪽을 풀겠습니다. 먼저 조사라는 거는요. 품사 가운데 도와주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울 조거든요. 조언해주다, 도와주는 말을 하다, 조력하다, 힘을 써서 돕다 이런 뜻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때 그 조예요. 조언, 조력, 조사, 도와주는 말인데 뭘 도와주냐면 말과 말 사이에 붙어서 서로의 관계를 알려주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도와준다는 거는 그 앞에 다른 말 뒤에서 얘의 역할, 의미를 알려주는 그런 도움을 해준다는 거예요. 무엇의 뒤에서 역할과 의미를 알려주냐면 체언의 뒤에서 얘의 역할과 의미를 알려줍니다. 체언은 뭐예요? 몸통이 역할을 하는 주어 목적어 자리에 오는 형태가 항상 변하지 않는 명사, 대명사, 수사, 하늘, 땅, 사람, 나, 그, 저기, 여기, 저기, 하나, 둘, 셋 하는 그런 체언의 뒤에서 이 체언이, 앞에 오는 체언이 하는 문장에서의 역할과 의미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 요거 꼭 필기해두고, 자, 그러면 108쪽을 가서 풀어봅시다. 자, 왼쪽을 보시면요.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부터 그 말과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주거나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하지. 자, 도와준다고. 도와주는 말이라고. 근데 역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조사에는. 다른 말의 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문장에서의 역할을 알려주는 얘를 그 앞에 오는 체언의 자격을 결정해준다고 해서 격조사라는 조사가 있고요. 말의 뜻을 도와준다. 뜻을 좀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조사는 보조의 의미를 갖는다 해서 보조사라고 해요. 사실 두 갈래는 아닙니다. 여러분 꼭 구별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알아두시고요. 자, 조사의 특성을 알아보자.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없는 말을 찾아 동그라미표를 해보자 라고 했어요. 이때 홀로 쓰일 수 있다, 없다 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띄어쓰기를 하고 자기 혼자서 문장에서 쓰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홀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그 앞에 말에 꼭 붙어서만 쓰이는 거를 의미하는 거겠죠. 홀로 쓰일 수 없는 말이라는 거는 앞말에 꼭 붙어야 하는 말을 의미해요. 그 앞에 다른 말이 안 와도 되면 혼자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나는 가족과 기차 여행을 가겠다. 자, 여기서 나 혼자 쓸 수 있나요? 있어요? 혼자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뭐뭐 한 나, 뭐 귀여운 나, 멋진 나 이럴 때 혼자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혼자 쓸 수 있어. 홀로 쓰일 수 없는 말은 는이죠. 는 혼자 쓸 수 있어요? 아니죠. 반드시 나는, 누구는, 나무는 이런 식으로 그 앞에 체언이 와야 되잖아. 마찬가지죠? 가족, 과 마찬가지죠? 나와 너. 꿈과 희망 할 때 그 와와 과는 반드시 다른 체언 사이에 쓰이죠.
자, 기차 여행 혼자 쓸 수 있어요. 멋진 기차, 멋진 여행. 하지만 을 혼자 쓸 수 없죠. 을은 뭐 밥을 먹었다 할 때, 너를 좋아해 할 때 을을 같은 애도 다 너 밥과 같은 체온 뒤에 오죠. 여기서 표시한 는과 을은 바로 체온 뒤에 붙어서 그 말, 앞말에 그 문장에서의 역할을 정해주거나, 그러니까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주거나, 또는 여기에다가 뜻을 살짝 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조사들입니다. 자, 그러면 2번을 볼게요. 다음 두 문장의 뜻이 달라진 까닭을 밑줄 친 낱말의 역할과 관련지어 말해보자 라고 했어요. 정우가 나라를 부른다. 얘하고 정우를 나라가 부른다. 자, 가가 붙은 정우가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가 앞에 오는 정우가 행동을 하는 거죠. 이 행동, 서술어에 나타난 행동의 주체는 정우죠. 나라는 뭐예요? 이 행동을 받는 대상을 우리가 객체라고 부르거든요. 목적어, 행동을 받는 대상, 나라. 행동을 하는 대상, 정우. 근데 위치가 뭐가 바뀌었냐면은 정우를이 되고 나라카가 되는 순간 부르는 행동의 주인이 누가 돼요? 나라가 되죠. 주인, 주체. 그리고 이 행동을 받는 객체가 정우가 되죠. 아하, 여기서 알 수 있죠. 가 또는 이제 이름이 만약에 정우, 나라처럼 받침이 없기 때문에 가가 붙은 거죠. 정우가. 근데 만약에 정숙이라고 하면 갑자기 이상한데? 이름이 정숙이라고 생각해봐. 정숙이라고 표현하자. 정숙이. 정숙이 물 떠먹는 정숙이 아니에요. 또는 정민이라고 하면 정민이 나라를 부른다. 이런 식으로 받침이 있으면 이고 받침이 없으면 가잖아. 아무튼 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와 가와 같은 애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 응? 이와 가는 문장에서 주어를 결정해주는 주어의 격을 만들어주는 주격 조사입니다. 반대로 이 을이나 를 같은 애는 정우를, 나라를과 같이 을을 앞에 오는 애는 이 행동, 서술어의 동작이나 그 행동 상태 표현의 대상이 돼요. 목적어가 돼요. 목적어. 대상을 지칭해주는 목적격 조사입니다. 자, 이가 앞에 오는 체어는 주어가 되고요. 을을 앞에 오는 애는 목적어가 돼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주어구나. 이가 을을 이런 애들이 주어래. 조사이구나. 라고 써보시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조사입니다. 3번. 밑줄 친 도 대신에 만까지 조차 등을 넣으면 문장의 뜻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나는 너도 좋아해. 라고 하면, 자, 도라고 하면은 왼쪽에 황금카드 4번. 역시 또한이라는 뜻을 더해주죠. 그죠? 다른 애들도 다 좋아하는데 너도 포함해줄게. 너도 역시로 해줄게. 라게 되고요. 근데 얘를 너만 좋아해라고 하면 만은 한정의 의미를 갖죠. 다른 애들 말고 다른 애들 다 싫어. 빼고 너만 좋아해. 너만 좋아해. 이렇게 일부만 딱 지어서 한정 짓는. 그 너까지라고 하면 다른 애들도 좋아해. 근데 너까지 너 말고는 아니고 이 정도를 벗어나면 안 돼. 이 정도까지 어떤 정도를 한정하는 의미를 갖죠. 너만 좋아한다고 하면은 얘 일만 한정하는 거야. 너라는 그 하나의 대상만 딱 꼽는 건데 너까지라고 하면은 한정은 되긴 하는데 얘 한 개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한 2가지나 3가지 정도 몇 가지로 한정을 짓는 거죠.
너 한 가지냐 아니면은 이 세 가지 딱 그 중에 너가 있는 거냐. 그 다음 조차 너조차 좋아해 라고 하면은 사실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잖아. 야, 난 너조차도 좋아해 라고 표현을 하면 너는 굉장히 좀 내가 좋아하기에는 힘든 그런 조건에 속해. 나는 별 좋아하고 하트 좋아하고 이런 애들은 다 좋아해. 근데 너는 네모야. 보통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도형 고르라고 하면은 별, 뭐 하트 이런 걸 표현을 하지 네모를 그렇게 선호하는 그런 도형은 아니잖아요. 잘 그리거나 표시를 할 때 사용하는 기호는 아니죠. 그렇지만 너도 간신히 포함해줄게. 너조차도 여기에 간신히 포함해준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되죠. 힘겹게 포함을 시켜주는 거죠. 기준에 어렵게 충족됨. 기준에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기준에 간신히 어렵게 너는 선 안에 들어왔어. 선 안에 있어. 이렇게 표현할 때 조차를 사용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주 쳤던 도만까지 조차 이런 애들은요. 조사 중에서 체온 뒤에 붙어서 너라는 그 대명사 체온 뒤에 붙어서 어떤 뜻을 더해주는 그지? 한정한다든지 아니면은 포함 역시 또한이라는 그 도는 이제 포함의 의미를 갖죠. 이런 의미들을 더해주는 뜻을 더해주는 보조사에 해당합니다. 아까 위에 있는 이가 을을 무엇 이다와 같은 애들 에게 이런 애들은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 등을 만들어주는 문장에서의 역할을 정해주는 격조사였고요. 또 다르게 도만까지 조차와 같은 애들은 문장에서의 자격을 결정해준다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애들 보조사입니다. 그래서 격조사, 보조사 모두 포함을 해서 체언 뒤에 붙어서 어떤 의미나 어떤 말과 말 사이의 관계를 결정해주는 애들은 관계연 조사라고 한다. 자, 밑에 가서 정리해 볼게요. 자, 조사의 개념과 특성.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격조사 같은 애들이죠. 어떤 애들? 이가, 을, 또는 이것은 사람이다 할 때 서술어를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할 때 하는 이다도 조사에 해당합니다. 또는 뭐뭐에게 격조사, 이거는 그 부사격 조사예요. 부사격 조사. 아, 저 사람에게 에게 갖다 줘 라고 하면 갖다 주다라는 그 행동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 부사격 조사고요. 이런 애들 또는 뭐뭐와 과 동반의 부사격 조사입니다. 저 사람과 같이 가자. 같이 가긴 가는데 어떻게? 누구와 함께 누구와 동반의 부사격 조사. 자, 등등등등 여러 가지 격조사가 있고요. 그것 말고도 말의 뜻을 더해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뭐는 나는 너는 좋아해 라고 하면 또 어때요? 너는 좋아해. 그러면 너 말고 다른 애는 싫어한다는 의미가 좀 들어가죠. 그치? 그리고 너도라고 하면 포함의 의미가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너까지도 하면은 너 간신히 간당간당이다. 그리고 너조차라고 하면은 너 솔직히 너는 내 기준에서 살짝 벗어났지만 너도 좋아해 준다라고 조차라고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더해주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너만 좋아해 한정해주는 의미도 있고요. 이런 애들은 이제 보조사다. 앞말의 뜻을 더해주면서 그 격조사가 들어갈 만한 자리를 대체하는. 사실 여기서 나는 너를 이라는 격조사가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 그지? 어쨌든 체온 뒤에 조사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조사이면서 뜻을 좀 더해주는 조사들은 격조사 아니라 보조사라고 한다. 모르더라도 자, 아무튼 체온 뒤에 붙어서 관계를 나타내거나 뜻을 더해주는 애들은 조사라고 한다. 그리고 대체로 제일 중요한 조사는 뭐겠어?
는, 만, 조차까지 이런 애들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사람이 무엇을 무엇이다 누구에게 와, 과 이런 애들이 훨씬 중요하고 문장에서의 문장 성분 얘가 하는 문법적인 역할을 결정해 주잖아.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표적으로 표현을 해서 관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관계연이라고 부른다 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한 번 더 나중에 정리를 더 하고요. 오른쪽 가서 이번에는 감탄사 공부하겠습니다. 감탄사 드디어 마지막 탐험지인 독립원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는 아주 간단히 금방 끝낼 수 있어요. 자, 감탄사라는 건 말 그대로 감탄의 의미를 주로 하는 그런 말들이다 라는 거예요. 자, 밑줄 친 애들은 이제 읽어보시면 여보세요 땡땡 식당이죠? 네, 그렇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늘 저녁 7시 자리를 예약하려고 합니다. 이런 너무 늦게 전화했군요. 자, 밑줄 친 낱말들을 빼고 읽어도 문장의 뜻이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그렇지 않죠. 문장의 뜻은 크게 변함없어요. 그러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뜻이야. 아쉽게도. 그지? 자,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밑줄 친 낱말을 다음과 같이 나눠보자. 느낌이나 놀람을 나타내는 낱말, 부름을 나타내는 낱말, 대답을 나타내는 낱말. 이게 감탄사의 크게 의미 3가지를 딱 정리해 놓은 거예요. 느낌이나 놀람 뭐예요? 너무 늦게 전화했군요. 또는 이런 안타까움을 나타냈죠. 그 다음에 부름, 여보세요? 이런 거. 여보세요가 감탄사입니다, 여러분. 고정적으로 얘가 하나의 단어로 굳어져서 쓰이잖아. 여보세요? 그지? 자, 그리고 대답. 네. 여긴 안 나왔죠. 예, 네. 이런 애들 다 포함입니다. 자, 그래서 감탄사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느낌, 놀람, 부름, 대답 등의 의미를 가지면서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하지만 이 상황을 보다 매끄럽고 생생하게 전달해주는 저절로 나오는 말들을 모두 모아서 감탄사라고 합니다. 자, 황금카드 5번의 답은 아시겠죠? 놀라거나 당황할 때, 모르던 것을 깨달을 때, 슬프거나 뉘우칠 때 등의 다양한 놀람의 상황에서 어떤 소리를 내는가? 쓰시죠? 당황할 때, 놀랄 때. 모르던 것을 깨달을 때. 슬프거나 뉘우칠 때. 할 때 이렇게 높낮이 억양으로 표현이 되는 한 음절의 감탄사. 제일 많이 쓰는 감탄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얘 꼭 필요한 말이잖아. 그지? 그럼 감탄사가 독립원이 없어도 되지만 없으면 막상 이상해요. 땡땡 식당이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말이어서 너무 늦게 전화했군요. 너무 딱딱하잖아. 그지? 자, 그래서 감탄사란 어떤 말이냐? 밑에 보시면 한번 밑줄 치고 넘어갈게요. 말하는 사람의 느낌이나 놀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내는 품사. 느낌이나 놀람, 이런. 부름, 여보세요. 대답, 네, 예, 이런 애들.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있으나 마나 상관없다. 그리고 위치도 무관이에요. 맨 뒤에 들어가도 되고 중간에 갑자기 들어가도 돼. 얘기하다가. 그렇군요. 해도 되고. 그렇군요. 해도 되고. 그런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연결해도 되고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독립원이라고 부른다. 밑에 더 추가된 예시. 우와, 아이코, 아하 이런 애들 다 감탄사에 포함됩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